안녕하십니까, 방구석 운동가 여러분들, 디어입니다. 오늘도 런닝화 리뷰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신 신발, 한국 메이저 스포츠 브랜드의 마지막 희망이자 자존심, 프로스펙스의 하이퍼러쉬의 신규 컬러 1.027 리뷰입니다. 자, 우선 지금 영상을 보시는 시점에서 이 1.027 컬러가 발매가 되었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작은 이벤트를 프로스펙스와 함께 하려 합니다. 이 1.027 컬러 하이퍼러쉬를 2족 여러분들께 지급하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 원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이벤트 꼭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프로스펙스라는 브랜드에 대해서부터 짤막하게 말씀을 드려야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메이저 스포츠 브랜드라고 말할 그 브랜드에서는 한국 토종 브랜드로서는 유일합니다. 기타 여러가지 타 브랜드들도 있지만 메이저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규모가 조금 아쉽죠. 하지만 이 프로스펙스는 나름 꽤 큰 시장 평가를 받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정통성이 있죠. 81년부터 시작이 됐다 보니까 보통 어렸을 때 이 프로스펙스를 비롯한 여러가지 한국 토종 브랜드의 신발을 신어보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굉장히 타 해외 국가의 스포츠 브랜드들이 엄청나게 파워가 세지면서 차차 한국의 이 토종 브랜드들이 거의 없어지거나 아니면 정말 뭐랄까 땡처리 브랜드 이 정도로서 이렇게 좀 가치가 하락되는 상황이 근래까지는 있었죠. 하지만 프로스펙스는 어떻게 굉장히 가치 보존을 잘 해오면서 이렇게 신제품들이나 기술 개발, 투자 같은 것들도 노력을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런닝화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뭐 형식적인 런닝화는 계속 출시는 해왔죠.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형식적이었고, 지금 타 스포츠 브랜드들의 내세우는 엄청난 하이테크함과 카본 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메리트가, 경쟁력이 너무 부족했던 시점에서 근 몇 년 사이에 프로스펙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 하이퍼러쉬는 그 투자 개발한 곳에 어떻게 보면 현 시점에서의 좀 프로스펙스의 뭐 기술의 결정체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렇게 말하면은 이따 조금 평가를 하겠지만 좀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만, 이거를 하나의 지금의 첫 계단의 발판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희망적이게 보는 바가 있긴 합니다. 자, 이제 뭐 브랜드나 이 신발의 배경 같은 거 얘기 드렸으니까 또 저희 브랜드 리뷰 정통으로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제 체감과 뭐 재원 이런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퍼 같은 경우 사이즈감과 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반 트레이닝화는 보통 정 사이즈로 275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얘도 275로 선택을 했는데 길이감은 만족스러웠는데 아쉽게도 발볼이 좀 좁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얘로 지금 테스트 러닝을 총 한 40km 정도 좀 안 되게 좀 했고, 특히 얘가 카본 러닝하다 보니까 스피드 훈련을 했고 10km를 41분까지 훈련을 해봤습니다. 3분 50초 그거보다 좀 더 빠르게도 뛰어봤는데, 아쉽게도 그 정도 스피드나 두꺼운 양말을 신었을 때는 물집이 조금 생기는, 그 딱 발볼이 좀 압박돼서 생기는 발의 중심부 물집, 그게 생기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발가락은 굉장히 멀쩡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칼발분들, 제가 막 발볼이 엄청 넓은 편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시는 분들은 내가 칼발이 아닌 이상이야 최소 반업은 필수일 것 같고요. 어퍼의 재질 자체가 생각보다 좀 투박합니다. 소리 들리시겠지만 좀 까끌까끌한 느낌이 들리는데, 근데
막 착용감이 이 어퍼적으로 불편하거나 통기가 안 좋다, 이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통기성은 진짜로 제가 최근에 신은 신발 중에 레이싱화들의 뭐 버금갈 정도로 열감이 위도 이따 말씀드린 이 바닥 부두에도 열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이 엄청나면 강점이라면 강점일 것 같은데요. 이게 구멍이 엄청 많이 크게 뚫려 있습니다. 그걸로 통기성을 커버를 한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서 말씀드릴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따 설명드릴 좀 이 신발의 사용 목적에 따른 설계라고 한다면은 이해는 납득은 가긴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 맨 앞쪽 코 쪽 보시면은 이렇게 들려 있죠. 발가락이 이렇게 쏙 하고서 좀 솟아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발등은 아닌데, 발등은 괜찮거든요. 근데 이 발등과 발끝의 사이 딱 뭐랄까 발가락 뿌리쯤 여기가 조금 불편한 느낌을 받는 느낌이 있습니다. 발등은 여기 이따 설명드릴 설포나 이런 부분도 유연하게 잘 돼 있고, 그런데 이 전체적인 앞코가 너무 엣지 있다? 그게 좀 좋은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또 어퍼가 좀 투박한 편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불편한 감, 그리고 발볼이 좀 타이트한 느낌으로 인해서 그런 착용감이 아쉬운 부분은 있었는데, 지금 카본 레이싱화들이 대부분 중족부가 굉장히 좁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중족부가 그렇게 좁진 않았습니다. 반업을 해서 발볼을 맞춘다면 중족부까지도 여유있게 잘 맞을 것 같은 그런 지금 상부 전중반의 느낌이었고요. 설포는 말씀드린 대로 여기 통기성이나 아니면 뭐 착용감을 고려해서인지 엄청 얇습니다. 경량을 위해서기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발목 아래쪽에 닿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굉장히 하늘하늘한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 1.027이 색상만 바뀐 게 아니라 기존의 하이퍼러쉬에서의 아쉽고 이건 진짜 좀 아니다 싶었던 아일렛, 이 끈을 넣는 구멍을 말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끈과 끈으로 되어 있어서 그 끈에 이 신발 끈을 거는 형식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자체에 그렇게 심각한 결함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했지만 무엇보다 러너스 루프 이 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조도 바꾸면서 러너스 루프를 할 수 있는 홀이 생겼어요. 이게 정말 엄청나게 잘한 개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러너스 루프를 안 하면 이 신발 착용감이 힐슬레이까지 막 날 정도로 굉장히 별로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 러너스 루프 안 하면 안 될 신발인데 라는 느낌을 했는데, 이렇게 러너스 루프를 하니까 다행히도 그 부분에 대한 슬립이나 뭐 뒤꿈치 들림 이런 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행인 것 같고요. 이 신발끈이 이렇게 톱니끈이라는 거 자체도 호감입니다. 절대로 풀리지 않고 하는 그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좋아해서 이걸 따로 이 끈을 따로 주문까지 한 상태입니다. 타 런닝화에 바꾸려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힐컵부가 뒤꿈치가 조금 낮은 편입니다. 낮고 이 패딩부를 경량하기 위해서 굉장히 뭐랄까 새침하고 귀여운 패딩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뒷굽이 지금 이렇게 패딩부가 얇고 귀엽고, 그리고 이 가이드가 굉장히 탄탄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하게 발 뒤꿈치를 덮어주지를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러너스 루프가 안 되면 힐슬립이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러너스 루프를 해당 색상을 구매하시는 분이라면 꼭 해주셔야 되고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러너스 루프만 한다면은 느껴지지 않는 불편함이었습니다. 오히려 이게 속주에서는 발목을 너무 강하게 딱 뭔가 지탱해주는 느낌이 들면은 조금 거슬리는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건 개인 편차가 좀 있지만 전 그렇는데, 근데 얘는 딱 잡아주는 부분에 대해 최소한만 탁 잡아주다 보니까 속주함에 있어서의 불편한 느낌이 없는 좋은 요소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인솔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닥 열감이 전혀 없을 정도로 타공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어퍼의 구멍만큼이나 인솔 타공도 굉장히 많이 잘 되어 있어서 바닥 열감도 커버하는 그런 모습이 느껴졌는데 일체형이네요. 따로 분리가 되진 않습니다. 제가 받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미드솔 얘기를 할 텐데, 미드솔은 슈퍼폼이라고 해서 질소를 주입한 EVA 폼이라고 합니다. EVA 폼의 특징으로는 반발력 굉장히 좋은 편인데, 문제는 체감상 굉장히 탄탄하고 딱딱하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좀 탄탄합니다. 딱딱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수 있을 정도로 경도가 꽤 심한 편입니다. 높이가 얘가 36mm에 9mm 힐드롭인데도 불구하고 쿠션감이 그렇게 막 푹신푹신하게 막 그렇게 느끼진 않았는데, 근데 얘의 용도적인 부분을 생각한다면은 경쾌한 러닝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내 페이스에서의 템포 훈련이나 스피드 훈련을 함에 있어서의 발구름이 굉장히 경쾌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을 이 미드솔 소재 자체에서도 반발력에서도 느낄 수 있었어요. 반발력과 반응성, 딱 얘가 어떠한 충격을 받았을 때 생기는 반응성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생각보다 괜찮은데 그거의 밸런스를 잘 맞춘 게 여기에 이제 카본이 맨 앞부터 맨 뒤까지 다 들어가거든요. 전장 카본 구조인데 그 카본 위아래로 미드솔의 경도를 조금 다르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탄탄하지만 어느 정도 충격 흡수도 꽤 해주고 안정성도 가미해주는 나름의 연구 결과를 제대로 이 신발에 잘 담아낸 느낌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는 스피드 훈련을 함에 있어서 이 신발을 사용해야 된다고 이따가 말씀드릴 거긴 한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이 전면부의 로커 디자인입니다. 바닥에 이 각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요것이 전면부가 발의 중심부터 생각보다 발의 중심에 가까운 데부터 각도가 이렇게 쫙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신발을 무게중심을 앞으로 살짝만 기울여도 얘가 이렇게 각도가 깎여 있으니까 이렇게 굴러가겠죠. 자연스럽게 발을 앞으로 구르는 것에 강조하는 구조적인 부분까지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드솔의 탄성과 카본도 뭐 8겹 뭐 가공을 했다고 해요. 그 카본 구조가 함께 해서 상당히 괜찮은 반발력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신발 신고 지금 38분 뛴 지 얼마 안 됐는데 훈련으로 그냥 41분을 뛸 수 있을 정도로 괜찮은 스피드 훈련 서포팅을 해줬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저는 사실 이 아웃솔이 만졌을 때는 이게 접지력이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어요. 되게 뭔가 뭐 접지가 되는 건가? 지금 보이시죠? 근데 신기하게 지대 바닥에서는 제가 손으로 만지는 것과 다른 양호하고 준수한 접지력을 선보여 줬습니다. 게다가 내구도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편이기도 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꽤 빠른 속도로 40km 정도를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모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면부나 여기 전면부는 진짜 깔끔하고 뒤꿈치 쪽이 이제 좀 마모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드릴 말이, 얘가 힐드롭이 요즘 나오는 런닝화들이 힐드롭이 조금 낮아지고 있는 추세였긴 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리뷰한 N사의 모델은 힐드롭이 6mm까지도 낮아졌고 하고, 뭐 타 모델은 뭐 4mm, 5mm까지 되는데 얘는 9mm의 힐드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뒷굽과 앞굽의 높이 차이가 9mm다. 자,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발을 놀릴 때 뒤꿈치가 조금 더 땅에 빨리 닿게 됩니다. 지금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드릴 텐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되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싶으실 수 있는데, 초보자분들에게는 이 뒤꿈치의 쿠셔닝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의 충격 흡수를 좀 유도하는 바가 있기도 하고, 얘가 자세가 제대로 안 잡혀 있는 상태로 포어에 가깝게 착지가 될수록 다리에, 그러니까 부담이 충격이라기보다는
사용되는 근육적인 부분에 대한 부하가 좀 걸리거든요. 근데 그게 제대로 발달되지 않은 분들에게는 그게 강제가 됐을 때는 앞쪽으로 억지로 착지가 되는 게 강제가 되면은 부하가 더 빨리 걸리고 속도 컨트롤도 좀 힘들게 되는데 조금 그걸 억제하는 느낌이 있는 거죠. 자, 거기에 더불어서 그럼 그렇게 억제만 되고 그래도 뒤꿈치 착지가 너무 심하게 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뒤꿈치 힐풋 착지가 굉장히 심하면 충격이 심하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미드솔의 뒤쪽 구조가 살짝 그 각도로서의 구조적인 쿠셔닝을 좀 더 해주는 걸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물결문이 보이시죠? 이게 딱 뒤꿈치 이렇게 했을 때 쿠셔닝 구조 각도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게 느껴집니다. 이게 이 물결 무늬가 실제적으로 그냥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충격적인 흡수를 그렇게까지 해주는 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다른 좀 빠른 러닝화, 레이싱 템포용 러닝화를 신었을 때보다 좀 힐풋으로 조금 더 착지가 돼서 이거 조금 그런가 했는데도 다리에 그렇게 크게 부담이 가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 뒤쪽의 쿠셔닝 구조와 앞에 로커 디자인으로서 스피드 훈련을 함에 있어서의 문제를 전혀 느낀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단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딱딱하고 탄탄한 쿠셔닝에 내가 어색하거나 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기 발뿌리 부분에 대해서의 이 엣지 있는 부분에 대한 좀 불편한 압박감, 그리고 이 어퍼 자체가 좀 이렇게 투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통기는 괜찮은데 살짝은 갑갑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거는 제가 사이즈를 좀 선택을 반업을 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들지만, 아쉬운 부분은 그거죠. 지금 이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게 뭐야, 얘가 한국 메이저 브랜드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족형을, 제가 어떻게 보면 한국 족형이 진짜 베이직이라고 한다면 베이직이거든요. 이런 발에도 조금 그렇게 막 컴포트하게 편안하게 맞지 않는 느낌을 주는가. 지금 이런 미드솔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 용도나 이런 거에 맞게 잘 개발을 하셨는데, 이 풋쉐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빨리 달리는 신발이 편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신 건지, 막 어퍼부가 엄청 편하다라는 느낌을 아쉽게도 받지 못했고요. 그리고 내전 유발이 조금 있습니다. 발목이 살짝 이렇게 안으로 좀 꺾이는 느낌이 조금 있었어요. 전 안 그래도 나치가 조금 낮은 편이어서 원래도 좀 내전이 있는데요. 얘를 신었을 때 조금 더 내전이 유발이 되는 느낌이 있긴 했는데, 그렇다고 발목에 제가 부하가 걸리거나 그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쿠셔닝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안정성이나 충격 흡수 이런 거를 제대로 제공을 해주는 게 느꼈어요. 말씀드린 대로 또 중족부가 넓다 보니까, 그리고 미드솔의 이중 경도, 여러 아웃솔의 나름 준수한 접지력, 이런 것들이 겹쳐지다 보니까 안정성 자체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그 안정성으로 정말 유명한 B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도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미드솔 소재가 EVA거든요. 그 정도로 EVA가 안정성이 또 괜찮은 것 같은데, 그거를 잘 장점을 살려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추천하는 분과 추천하지 않는 분을 제가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얘를 통해서 타 최상의 레이싱화로 넘어가기 전에 적응할 수 있는 훈련용 카본화, 슈퍼 트레이너랑은 다릅니다. 훈련용 카본화로 사용을 해서 좀 카본 감각과 속도 내는 훈련을 할 때 좀 이런 신발을 신으면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스피드 트레이닝 입문화나 아니면 조금 스피드 훈련에 좀 더 욕심이 있으시지만 타 레이싱화로 하기에 가성비적으로 조금 아까우신 분들, 이제 레이싱화들이 막 3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가 기준으로 그래도 20만 원 초반인 이 친구로 이렇게 스피드 훈련만을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얘가 정말 발이 잘 맞으면은 10km 레이스, 하프 레이스까지도 나갈 수 있는 그런 신발로서 선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추천하지 않는 분들은
얘로 천천히 뛸 거면 진짜 그냥 다른 10만원 초중반 데일리 트레이너화를 사십시오. 천천히 못 달릴 건 아니거든요. 오늘만 해도 530으로 10km를 달리고 왔습니다. 530으로 달릴 때 문제는 전혀 없었어요. 다만 그게 제가 오늘 회복하려고 달린 건데 막 다리가 엄청 막 편했고 막 이렇다고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했습니다. 그냥 그 속도로 달리는 것에 대해서의 문제가 없었을 뿐이지 적합하고 거기에서 뭔가 최선의 막 뭐 어떤 거 기능적인 서포트를 제공한다라는 느낌은 크게 없었습니다. 할 수 있다일 뿐이지. 왜냐하면 또 그리고 얘가 가격이 또 저렴한 런닝화라고는 솔직히 말하기 조금 애매한 게 있잖아요. 20만원 초반이라는 게 지금 10만원 뭐 중반 할인하면 10만원 초반 런닝화들도 있는 시점에서 얘를 막 그렇게 막 저속주행할 때 사용을 한다? 굳이? 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말씀드렸지만 못할 건 아니에요. 얘도 오늘 제가 한 것처럼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뭐랄까 거속도에선 매력을 느낄 수 애매하다 라는 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발볼이 넓으신 분은 반업을 하면 길이감이 또 너무 길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발가락이 막 뭉툭하고 발가락이 크신 분들께서는 또 이 전면 어퍼의 구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불편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내가 이런저런 러닝화를 신어봤어도 그래도 탄탄한 러닝화가 싫다 하시는 분들은 NO 입니다. 얘는 굉장히 탄탄한 편입니다. 자, 해서 제 전반적인 평가는 이렇게 마무리하겠고요. 뭐 프로스펙스가 저에게 감사하게도 이렇게 신발도 제공해주시고 의류도 제공해주시고 하셨는데도 제가 좀 이렇게 좀 직구를 많이 날린 것에 대해서는 뭐 어쩌겠습니까. 제가 이런 채널입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래도 의류 준수합니다. 특히 이 쇼츠 저 깜짝 놀랐어요. 쇼츠가 굉장히 기능적으로 좋아서 너무 가볍고 하늘하나라고 한데 근데 비싸서 이거 조금 할인하면은 좀 사봄직하지 않을까. 자, 이제 얘기가 딴 데로 많이 새긴 했지만 본격적인 이벤트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이벤트 항상 뭐 비슷한 이벤트 하죠. 누군가에게 뭐 하고 싶은 말, 뭐 사연 이런 것처럼 이 프로스펙스에 하고 싶은 말을 지금 8일이죠. 13일 저녁 8시까지 작성하신 분 중에 추첨을 통해서 2분 선별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타 이벤트를 많이 진행을 하고 이벤트 지금 추첨을 해서 선정되신 분들을 공지를 계속 했음에도 연락이 안 되셔서 다른 분들이 받아가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 8시 이후에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지를 해드리고 태그도 해드리고 대댓도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당첨되신 분들은 바로 연락을 주시면 조금 감사하겠고, 무튼 이렇게 제공해주신 어쨌건 프로스펙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공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굴러너의 서울숲점에 이 프로스펙스의 팝업 스토어가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당연하지만 프로스펙스의 다양한 물건들이 이제 비치가 되어 있고 판매가 되고 있겠죠. 여기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벤트가 진행을 하는데 이 하이퍼로치 1.027을 구매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내년 서울 하프 마라톤 참가권을 지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정확한 뭐 매수나 언제 뭐 어떻게 추첨을 하는지까지는 못 들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고 이 리뷰를 통해서 한번 보기라도 해보고 싶다 하시고 방문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굴러너 서울숲점을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오늘의 리뷰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겠고, 저는 그 말씀드린 팝업 스토어 오늘 가보려고 하니까요. 영상 조만간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시고 다음에도 런닝에 관련된 좋은 정보와 속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디오였습니다.